부분이랑 같이 할 부분은 어제 이제 배웠던 부분이 26단원에 다항 함수의 그래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제가 어제 수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부분은 그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다. 여기 부분은 교과서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여러분들 함수 부분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교과서를 보면 유리함수로 갑니다. 이제 다항함수의 그래프가 워낙 중요해서 선생님 따로 수업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한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여러분 27단 유리함수의 그래프 여기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떤 그 공식이나 어떤 말이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시간이 없다면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로 수업을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시간이고, 네, 중요한 시간이고, 저는 이제 제가 그때도 말했던 대로 오늘 수업도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한 30분 정도 책을 보고 왔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네, 잘 들으세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장에 갔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장에 갔는데 유리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22번에 제일 어려운 문제 유리함수 문제가 나왔는데 유리함수가 소재로 쓰인 거지. 근데 그거는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나요? 진짜 배웠던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배우는 확률 같은 경우에는 막 배운 다음에 수능 시험을 보는 거니까 기억이 날 거란 말이지. 근데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가 소재로 나와버리면 그 기간의 이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암기를 한 사람은 그때 문제를 못 풀 확률이 크다. 그러니까 이해를 동반해서 꼭 배워야 된다. 제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 여기 배울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이해를 동반해서 잘 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단원의 이제 예전 이름은 유리식과 유리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유리식에 대한 거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리식이란 건 뭐냐? 이제 유리식이 뭐냐면 이제 이건 말할 필요 있나? 유리식은 y는 fx에서 fx가 유리식인 거 말이야. 그거 그냥 다 간단한 거야. 유리식은 유리수로만 이루어진 함수.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건 분수인데 결국 이제 분수의 식에 대한 계산을 지금부터 세 가지를 제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중요한데 너희가 이제 유리식 파트에서 나중에 이제 수능 문제를 푸는데 이런 게 나온 거야. 나중에 이제 봤을 때 이렇게 나왔어. 로그 2분의 a랑 로그 3분의 b랑 실제로 이제 나왔던 문제를 선생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야. 로그 k분의 c 이제 발문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됐을 때 그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a, b, c에 대해서 b분의 a 플러스 c 플러스 k의 값을 구하라. 이게 이제 수능 기출인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사실 이거는 이제 1학년 건지 모르지. 야, 이게 1학년 때 내가 배웠던 거라고 생각 못하지. 3학년 수능보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배우는 유리식에 내가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해주면 B분의 A와 D분의 C와 F분의 2가 같으면 A 대 C 대 2는 B 대 D 대 F야. 요거에 대해서는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여러분 두 개 있을 때는 다 알잖아. 얘 대 얘는 얘 대 얘인 거. 그치? 그렇지 않나요? 2분의 1은 4분의 2면 1대 2, 1대 2 똑같거든, B가.
분수가 같다는 건 비율이 똑같은 거야. 분자의 비랑 분모의 비가 똑같은 거거든. 근데 세 개의 수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그 다음 식을 어떻게 줘? A 대 B 대 C는 로그 2 대 로그 3 대 로그 K 이렇게 적어야 돼요. A 대 B 대 C는 로그 2 대 로그 3 대 로그 K. 그러면은 A 대신에 로그 2를 넣어도 되고 B 대신에 로그 3을 넣어도 되고 C 대신에 로그 K를 넣어도 되는 거지.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다. 이게 여러분 책에 가비의 리라는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가비의 리는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어. 교육과정에서 없어졌고 이게 뭐 여기에 뭐 곱해진 이런 거 없이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넣어봐. 분수가 3개가 같다고 나오면 그때는 분자의 비와 분모의 비가 같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해서 대입을 시켜줄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부분분수라는 게 나와요. 부분분수. 자, 부분분수가 뭐냐면 여러분 무슨 부분분수가 뭐냐면 지금 어떤 A, B분의 1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어떤 두 수의 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를 풀라고 했어.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이렇게 계속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10 곱하기 11분의 1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일이 전부 계산을 하면 내가 이걸 다 계산을 통해서 하면 너무 힘들겠죠. 우리 저기 집중도를 좀 끌어올려요. 미안하지만 일요일 아침이지만 집중도를 더 끌어올려야 돼요. 봐보세요. 여기서 2분의 1, 6분의 1, 12분의 1, 그 다음에 뭐 20분의 1 이런 것들을 전부 통분하면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부분분수. 다시 말할게요. 부분분수는 분모에 있는 수 또는 식이 곱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A, B분의 1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말했지. 그냥 외우면 안 돼. 이유를 다 알아야 돼. 자, 이거는 A, B분의 1에다가 B-A분의 B-A 이렇게 해도 상관없잖아. A, B분의 1은 A, B분의 1 곱하기 B-A분의 B-A도 상관 전혀 없잖아. 그쵸? 똑같죠? 좌변과 우변 지금 똑같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A, B-A분의 1 곱하기 A, B분의 B-A로 계산해도 되겠지? 얘 나가고 그 다음에 A, B분의 B-A로 해도 상관없겠지? 그렇게 됐을 때 요 식이 A, B분의 B라고 해도 되면 A, B분의 B는 BB 약분되면 A분의 1이 되고 A, B분의 A를 보면 A 약분되면 B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내가 A, B분의 1을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 이건 다 아는데 여기서 어떻게 여기로 가는지는 아마 물어보면은 왜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이유를 알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공식을 잊었을 때 이 과정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이걸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A, B분의 1은 어떻게 여기까지 가는 거냐면 B-A분의 B-A를 곱하고 그 다음에 B-A분을 뺀 다음에 A, B분의 B-A에서 A, B분의 B는 BB 약분되면서 A분의 1 A, B분의 A는 AA 약분되면서 B분의 1 그래서 A, B분의 1은 B-A분의 1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을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문제 풀어볼게. 자, 문제 풀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A고 이게 B야. 그럼 B에서 A를 빼면 1이니까 여기도 B에서 A를 빼면 1이고 여기도 B에서 A를 빼면 1이지. 전부 1이야.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생각할 필요 없이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집중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면서 10분의 1까지 없어지고 남는 건 1에서 11분의 1을 빼게 된다. 그래서 답은 11분의 1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과정은 이제 책에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풀 때 이거 명심해서 풀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면 제가 문제들을 봤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이런 것부터 배워가야 되는데 바로 지금 식으로 때려버리거든. 예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잘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다 이거 1번, 2번, 3번 다 수능에도 나오는 개념들이야. 수능 개념들이야. 지금 수능 필수 개념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자, 어제 고3 학생 제가 아끼는 고3 학생 한 명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겠지만 여기다 써줄게. 이건 쓸 필요 없어. 이제 이게 이제 적분 표시인데 뭐 x-2분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여기 2x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이걸 이제 질문했어. 이게 이제 적분교인데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제 이 학생이 못 푼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못 푼 이유는 이거를 이제 인수분해하면 x-2분의 x-3 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 근데 그 다음 식이 진행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봤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물론 인수분해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잘 아직 안 배웠던 거야. 정확하게. 그럼 뭐냐면 세 번째가 분수식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분수식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의 식을 어떻게 전개해야 되냐면 당연히 여러분 그 수에서 얘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분수거든요. 여러분 가분수 대분수 배웠죠? 그때 이제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방법을 식에도 정확히 적용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이 있어요. 내가 x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2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여기서 이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x 플러스 1 그러면은 최고차만 맞춰주는 거야. x 플러스 1의 제곱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최고차를 맞춰줘. 그러면은 나누기 한다는 생각으로 가면 돼. x 플러스 1이 x제곱이 형태가 되려면 x 플러스 1에다가 일단 x를 곱해야 되잖아. 그래야 x제곱이 나오잖아. 근데 플러스 x가 생겼지. 그럼 플러스 x가 생겼으면 다시 마이너스 x를 해야 되는데 얘를 그대로 이용해 주려면 마이너스 바로 x 플러스 1로 이렇게 밝혀주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있어. 근데 플러스 2가 되려면 여기 플러스 3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본다면 여기를 먼저 본다면 x 플러스 1로 약분이 되면서 이 식은 x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3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가분수의 형태의 식을 대분수의 형태의 식으로 바꾸는 이 과정이다. 그럼 여기 돌아볼까? 이제 그 고3 이제 미적분 배우는 그 학생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봐주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려면 뭐만 곱하면 돼? x만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 x. 그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하면 금방 푸는 문제지.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인수분해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을 바꿀 때 요 세 가지 방금 제가 이제 말했을 때 여러분 요 세 가지에 따라서 그 문제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을 써준다면 여러분이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유리식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알겠죠? 이 세 가지 잘 알아도 필수적인 거니까.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 가지는 수능 때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이에요. 다. 어차피 다 마찬가지지만 자 이제 우리 오늘의 주제는 진짜 주제는 유리함수죠. 자 유리식이 분수식이라면 유리함수는 y는 fx에서 이 fx가 유리식인 걸 말해요.
표준만. 유리함수가 뭐냐면 y는 fx에서 fx가 유리식인 걸 말한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웠던 뭐 1차식, 2차식 이런 것들 전부 유리식이야.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 중에 우리가 안 배운 거는 여러분 분수함수밖에 안 배웠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단원에서 유리함수라고 칭하는 것들은 정확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분수함수를 말해. 그럼 분수함수가 뭐냐면 분수함수는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거야. 분모의 미지수가 있는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는데 반비례에서 배웠어요. 반비례에서 우리가 y는 x분의 1,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그게 바로 분수함수인 거야. 미지수가 봐봐. 자, 이거 쓰지 마. y는 2분의 x 이거 분수지. 그치? 분수지? 하지만 얘는 다항함수라고 불러. 왜냐면 이거는 2분의 1x잖아. 이건 다항함수야. 분모의 미지수가 없잖아. 근데 y는 x분의 2 이거는 다항함수라고 하지 않아. 이거는 유리함수야. 분수함수. 왜냐면 분모의 미지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수함수라는 거를 분수로 이루어진 함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분수함수는 분모 부분이 미지수로 이루어진 함수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고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y는 x분의 1이나 y는 마이너스 x분의 1 그런 형태들을 배울 건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y는 x분의 k에 대해서 지금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y는 x분의 k 알겠죠? 자, y는 x분의 k에서 당연히 첫 번째 k가 0보다 클 때와 두 번째 k가 0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k가 0보다 클 때와 k가 0보다 작을 때 예를 들면 얘는 당연히 y는 x분의 1을 배워야 되고 얘는 당연히 y는 x분의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럼 내가 y는 x분의 1에 대해서 이미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는지는 생략하면 안 돼. 제가 말해줄게. 제가 예전에 그 다른 학원에서 이렇게 선생님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중등부 선생님이 갑자기 안 나온 날이 있었어요. 중등부 선생님이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 대타로 이제 들어간 거죠. 급하게. 중학교 1학년 수업이었는데 재밌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얘들 구구단 하겠지 하고 들어갔지. 근데 시험 문제 중에 내가 못 푸는 게 생긴 거야. 아니 수업을 하는데 중학교 1학년 문제인데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나와.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떤 문제냐면 아직도 기억해. 그때 땀을 엄청 흘려가지고 그때는 이제 초기여가지고 모르는 문제는 어떻게 막 이럴 때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건데 이게 나온 거지. 여기가 이 사례 여기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도 안 나왔지. 여기가 이제 2,4. 아니 여기가 2,4인데 왜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봐? 다른 건 아무도 안 적혀 있는 거야. 어떻게 풀지? 했는데 이제 너희들은 알지. 근데 여러분 표정 보니까 지금 약간 좀 이거 나랑 똑같은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이 반비례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은 항상 x좌표와 y좌표의 곱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이 이 사각형의 넓이요. 이 사각형의 넓이가 같다. 이게 이제 반비례 그래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넓이는 8이다. 나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원래 웃었어야 되는데 웃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게 중요한 특징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보시면 y는 x분의 1 그래프의 특징은 1일 때 1이고 2일 때 2분의 1이고 2분의 1일 때 2인 이런 함수. 네, 이게 이제 여기서 마지막 1사분면 3사분면에 이렇게 그려지는 이런 그림이었던 거지. 그냥 맞잖아. 그 다음에 이제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은 이제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존심 상할 거죠. 이게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거지. 이런 모양 어떻게? 근데 이제 y는 그럼 x분의 2는 어떻게 되냐? y는 x분의 2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게 결국 1일 때는 2가 되고 2일 때는 1이 되고 2분의 1일 때는 4가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래프가 돼.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제 이 성질이 y는 x분의 k에서 중요한 특징인데 절대값 k의 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또는 x축 y축에서 멀어진다 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지. 알겠죠? y는 x분의 이거 여기까지 중학교 때 됐던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이거까지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뭐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서울대 다 갈 줄 알 때, 그럼 중학교 1학년 때 다 서울대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부모님 뭐 천재라고 그러고 얘를 뭐 영재고로 가야 되나 아니면 무슨 뭐 그 인재들이야 민사고로 가야 되나 지금 고민이다. 민사고로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고 뭐 이렇게 고민할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 배웠었다.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고. 나는 이제 이런 다시 이제 또 돌아갈게. 자, 지금 계속 이제 쭉 나갈 건데 한번 정리하고 가면 유리함수는 이제 분수함수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함수는 모두 유리함수였어. 1차 함수도 유리함수야. 2차 함수도 유리함수.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유리함수 중에 안 배운 게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배운 게 뭐냐면 y는 x분의 k의 형태, 분수함수를 안 배웠다. 그래서 유리함수 중에 분수함수를 배우는 단원이 바로 이 단원이다 라는 거고,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때 y는 x분의 1이랑 y는 x분의 마이너스 1 이런 걸 배웠을 때 이게 반비례 그래프였는데 k 값이 절대값 k 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지. 여기서 이제 절대값 k라는 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냥 k의 값이 커진다고 하면 여기서 적용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말해라. 고르면이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1번에 k의 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라고 있으면 이건 틀린 거야. y는 x분의 k에서 k 절대값 k라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제 그 오늘 수업의 주제인데, 오늘 수업의 주제 여기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오면 다 맞히는 거고, 여기까지는 뭐 이제 어려운 게 없잖아. 근데 이제 유리함수는 뾰로롱 대칭성을 가진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여러분한테 말해보고 싶어요. 자, 가볼게요. 그럼 이제 대칭성을 가진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 제가 이제 꼭 설명해 줘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여러분, 이 파트랑 전혀 관계없이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함수라는 개념과 기함수라는 개념이에요. 이 두 개의 파트에 대해서는 먼저 이제 설명을 해야 앞으로 이제 설명을 진행이 돼. 우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 선행을 많이 한 학생들 알겠지만 엄청 중요하다. 지금 설명하는 게 이것도 이제 고3 때까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개념이야. 우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를 말하고 기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를 말합니다. 오케이?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원점 대칭. 자, 그러면은 y축 대칭인 함수를 그려보면 여러분 다 그릴 수 있지. y축 대칭인 함수는 y축 대칭인 함수는 y는 x제곱 같은 게 y축 대칭.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x를 대입한 값과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이 같은 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표현한다. y축 대칭이라고 표현한다. 집중. 봐봐. x를 대입한 값이랑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이 같다는 게 결국 y축 대칭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거랑 x를 대입한 거랑 변화가 없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원래 있는 식에서 변화가 없을 때, 똑같을 때 이걸 우리가 우함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 되는데 이제 원점 대칭인 그런 그래프를 제가 여러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x를 대입한 값과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이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값이 이 값과 이 값이 길이는 똑같아도 부호가 반대죠. 그쵸? 그러니까 같지가 않죠.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를 씌우면 같아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마이너스 fx가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허허허허허허허. 여러분 지금 이거 외우면 안 된다고. 이제 제가 이제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지? 그냥 y축 대칭이면 f-x는 fx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f-x가 fx고 그 다음에 기하함수 원점 대칭이면 f-x는 마이너스 fx가 아니라 왜 f-x가 마이너스 fx인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요거에 대해서 애써서 지금 다 말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얘가 y는 x분의 k가 y는 x분의 k가 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설명을 했을 거야. 내가 이때까지 이거 설명한 이유가 난데없이 그냥 막 설명한 게 아니라 얘가 얘랑 얘 둘 중 하나니까 설명을 했지. 그럼 이제 봐볼게. 얘 둘 중 하나니 어떤 건지 봐봐. fx가 x분의 k라면 f-x는 당연히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는 거니까 항등식. 오른쪽에도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마이너스 x분의 k가 됩니다. 그쵸? 이거는 마이너스 x분의 k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x분의 k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f-x가 마이너스 fx가 되잖아. 그럼 이거는 어떤 함수라는 거예요? 기함수라는 거죠. 기함수니까 어디에 대칭이라는 거야? 원점 대칭이 된다는 거지. 점 대칭의 함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y는 x분의 k는 원점 대칭이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한번 이제 다시 이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고, 제가 여기 설명하기 전에 분수함수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점근선을 설명을 안 했는데, 점근선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점근선 점점 접근하는 선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봐봐, 점근선 점점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이 그래프를 끝까지 그리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x축에 가깝게 가죠. 여기도 계속 y축에 가깝게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근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점근선은 x는 0, y는 0인데 이 원점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정말 중요해.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된다. 그 원점의 대칭이랬는데 그 원점의 특징이 뭐냐면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거야. 점근선의 교점.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분수함수는 점근선의 교점의 점대칭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힘내자.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제가 점대칭뿐만 아니라 어디에 대칭이냐면, 여러분 fx, y는 x분의 k는 y는 x에도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도 대칭이다 라고 이제 말한다면 진짠가?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 봐봐, y는 x분의 k와 y는 x분의 k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도 대칭이다 라고 말하면 진짠가? 봐볼게요. y는 x의 대칭이면 여러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y는 x의 대칭일 때 어떻게 하죠? x와 y를 바꾸죠. y는 x의 대칭이면 우리 역함수 때도 이제 우리 수업했죠? 그럼 여기서 x와 y를 바꾸면 x는 y분의 k가 되잖아. 그렇지? x는 y분의 k.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이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고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y는 x에 대칭한 거고 이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한 거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잘 봐. 여기서도 x, y는 k지. 그치? 여기서도 x, y는 k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x, y는 k지. 변하지 않아. 얘도 x, y는 k. 얘도 x, y는 k. 얘도 x, y는 k. 변하지 않죠? 이해되나? 자, 그러니까 결국 y는 x의 대칭에도 똑같고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에도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선대칭 두 개를 갖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y는 x의 대칭,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칭된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지. 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라면 그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칭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시험이 가장 어려운 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유리함수 딱 해가지고 이 유리함수는 y는 뭐 x 플러스 a, 뭐 x 플러스 b의 대칭이다 라고 해놓고 a, b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두 직선과 y축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끄럽지만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어떤 수업에서도. 제가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도 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준 책이나 그걸 본 적이 없다. 네? 중요하다. 이유를 아는 게. 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y는 x분의 k가 애초에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었던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건 논외인데 제가 이제 논외인데 제가 여러분 그 원방 배웠으니까 제가 원방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지 한번 말해줄게요. 잘 봐. 이건 이제 여기 쓰지 마. 원방 문제를 풀 때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1인 지금 점이 있어요. 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3,4에 접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수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이 2,3을 원점으로 바꿔. 그럼 이제 0,0이 되잖아.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원방이 이렇게 생기잖아. 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2,3에 대해서 3,4니까 0,0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행이 당하면 1,1이 되는 거야. 그럼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생기게 돼. 그럼 이제 이 1,1에 대한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 x1 x 플러스 y1 y는 아래제곱. 이건 이제 쉬운 공식이니까. 그럼 이제 이건 x 플러스 y는 1이 되죠. 그럼 이제 이 x 플러스 y는 1을 다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x 마이너스 2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1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x 플러스 y는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식인데 평행이동을 하고 나서 구한 다음에 다시 그걸 찍어서 평행이동시키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들으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사실 펜을 안 대도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이 도형의 이동은 문제를 누군가는 정말 간단하게 풀게 된다. 자, 내가 하나 더 말해줄게.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서 배운 문제 중에 3차 함수가 나와. 3차 함수. 야, 그냥 들어봐.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들어봐.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이렇게 그려지면 뭐 여기가 마이너스 뭐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7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갈 때 나는 이제 이 3억 7에 대해서 푸는 게 아니라 중심을 원점으로 갖다 놓고 풀게 되면 훨씬 문제가 식도 간편하고 문제가 간편하게 돼.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접선을 구한 다음에 다시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럼 문제가 간편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형의 이동을 잘 이해하는 게 1학년 수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푼 대로 이런 도형의 이동을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머리가 된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옆에 친구는 너무 어렵게 푸는데 나는 혼자서 도형의 이동으로 너무 쉽게 풀어가지고 딱 옆에서 보고 있을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이런 게 이제 잠재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도형의 이동 잘 알아주는 게 중요해. 그럼 제가 이 말을 왜 했냐? 이 말을 왜 했냐면 y는 x분의 k도 평행 이동을 할 수 있을 거야. 이걸 그대로 찍어서 옮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식이 이제 뭐냐면 y는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렇게 이동한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y는 x-n분의 k 플러스 n의 식은 이때는 이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한 식이니까 당연히 점근선의 교점이 m,n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유리함수는 m,n의 점대칭이면서 그 다음에 m,n을 지나고 기울기가 1-1인 직선의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내가 지금 y는 x분의 k에 대해서 말을 설명을 한 거잖아. 그럼 이제 이거를 그대로 찍어가지고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시킨 거니까 역시 얘가 원점의 대칭이었다면 얘는 n,n의 대칭이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y는 x,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었다면 얘는 m,n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나 교육 혹시 첫째인가요? 아, 네. 혹시 위로 누가 있나? 아 누나 있어. 역시 나 누나 있을 것 같았어. 나는 이제 형 누나 맞춰볼까요? 아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잘 맞추는데 모르겠네. 야 너 누나 있지? 네? 누나 있잖아. 말해봐. 아니요. 뭐야? 야 세연아 너 누나 있잖아. 봐봐 나 바로 맞추네. 동생 있죠? 봐봐. 바로 맞추네. 혹시 외동? 아니. 자 어쨌든 누나나 이렇게 있으면 물어봐봐. 왜 유리함수가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왜 대칭이야? 그러면 몰라. 잘 가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할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알아야지. 이건 이제 평행이동 때문에. y는 x분의 k가 y는 x의 대칭,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 그걸 그대로 찍어서 옮기는 거지. 내가 그림으로 이거 적지 마. 이제 지울 거야. 그림으로 표현하면 y는 x분의 1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y는 x에도 대칭이고 y는 마이너스 x에도 대칭이야. 이런 모양이라고 지금. 원점의 대칭이면서 여러분 보시면 그 대칭 물감 옆에 발라가지고 딱 찍어서 바르면 똑같아지. 여기에도 이렇게 대칭, 여기에도 이렇게 대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똑같이 x축으로 3만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키면 그때의 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식은 이렇게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 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는 거 중요하고 제가 이때까지 적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반드시 알고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옆에 친구가 학교 갔는데 옆에 짝꿍이 물어봤어. 이거 왜 그래? 그러면 그때 이제 안 가르쳐주면 돼요. 진짜야. 그때 안 가르쳐주면 돼.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기 비밀을 알려주면 안 되지. 그래서 잘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자, 여러분. 내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는 굳이 말하자면 대분수꼴이에요, 가분수꼴이에요? 대분수꼴이죠. 이건 대분수꼴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대분수의 계산은 쉽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가분수의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근데 가분수의 계산이 어렵잖아. 그래서 이제 보통 문제 나올 때도 이런 꼴로 안 나와. 보통 문제 나올 때도 이런 꼴로 안 나오고 가분수꼴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m들. 자, 보통 이제 유리함수 문제가 나오면 이제 본론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본론으로 보통 나오면은 이런 꼴로 나와. 이런 꼴로 나왔을 때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유리함수를 그릴 때마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까 제 수업 잘 들었으면 이제 이해를 할 거야.
ax 플러스 b고 여기에 대해서도 ax 플러스 b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여기 있으면 x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니까 cx가 나오려면 여기에 a분의 c가 와야 되지. 그냥 지금 당연한 말 하고 있다.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거 샬라샬라한 거 숫자가 이렇게 오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제 이걸 대분수꼴로 바꾸게 되면 ax 플러스 b분의 숫자 플러스 a분의 c가 되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정근선은 왜 정근선을 가냐면 함수값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 물어봤어. 정근선이 앞으로 나와. 정근선을 왜 가냐면 함수값을 갖지 않아서 그래. 거기서는. 그럼 분수식에서는 왜 거기서 함수값을 안 가죠? 분모가 0이 되니까. y는 x분의 k에서 x가 0이 되면 얘는 그 정이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x는 0일 때는 함수값을 안 갖는 거고. 그러니까 안 갖기 때문에 정근선을 갖는 거야. 정근선을 갖는 이유가. 그럼 여기서는 얘가 0이 되면 안 되잖아. 얘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정근선은 어디서 가냐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갖는 거지. 어허,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한다면 y축으로 a분의 c만큼 평행이동 된 거잖아. y축으로 a분의 c만큼. 그러니까 y는 a분의 c에서 정근선을 갖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정근선의 교점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내가 요 문제를 풀 때마다 맨날 이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볼게. y는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2를 그리래. 내가 이거 그려야 돼. 그럼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자, 2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어려워 2분의 3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1분의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 1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면 너무 짜증날 거 아닙니까? 맨날 이걸 하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정근선의 교점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일 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따라해봐. 쉬워.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자, 이거는 사실 수학이 아니죠. 제가 방금 가르친 거는 제가 이제 이유를 쭉 말해준 다음에 그냥 단순 연산이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제가 한 명씩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왜냐면 이건 물어봤을 때 이제 말 못하면 그건 이제 이직이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실제로. 자,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예를 적어주면서 이제 한 명씩 시켜보겠습니다. 자, 갈까요? 자, 볼게요. 이거 이제 정근선의 교점 말해봐. 3x 플러스 2분의 4x 플러스 3. 줄게요. 아주 잘했어. 바로바로 말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2, 3분의 4. 너무 쉽다. 자, 하니 y는 이제 나머지 이런 생각하고 있어. 이거 진짜 다 시키네. 이거 진짜 나도 빨리빨리 해야겠다.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 와, 잘했어요. 보면 오늘 내가 너 모니콜 해줬는데 너 핸폰 꺼져 있던데? 네. 자, 그래도 빨리 왔어. 자,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잘했습니다. 자, 이제 y는 x 플러스 3분의 2x 플러스 3. 마이너스 3,2. 근데 보면은 이제 바로바로 그냥 얘는 몇 콤마 몇의 대칭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정근선이 중요하다. 자, 다시 여기까지 했던 거 이제 잠깐 복습을 하면 여러분 y는 x분의 k는 원점의 대칭이니까 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원점의 대칭 이동했던 게 m,n의 대칭 이동으로 바뀌게 되고 그때 m,n의 대칭이면서 m,n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과 m,n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다. 이게 이제 대분수의 모양인데 제가 말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대분수의 계산은 너무 쉽다고. 그래서 이제 가분수의 계산이 어려웠지. 근데 가분수의 계산을 만들려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도 얼만큼 빨리 대분수로 바꾸는지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거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제가 설명했고, 그때 이제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의 형태에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의 점대칭이다. 근데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선대칭이다 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해준 거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유리함수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아직도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 안 한 게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역함수입니다. 역함수에 대해서 봐볼게요. 자, 집중. 내가 fx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에서 f 인버스 x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제 역함수를 구할 때는 y와 x를 바꾸면 됐죠. 왜? 역함수가 정역과 공역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제 y랑 x를 바꾸면 얘를 이제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라고 한다면, x와 y를 바꾼다면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지금 제가 쓴 거 다시.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에서 내가 얘를 역함수를 구하려면 x와 y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럼 x와 y를 바꾸면 여러분 잘 안 보이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여기 x는 ay 플러스 b분의 cy 플러스 d. 이제 요걸 이제 계산해 볼게. 그러면 이제 얘랑 곱하면 여러분 ay 플러스 b 곱하기 x는 cy 플러스 d라고. 근데 이제 내 목적이 뭐냐면 여기다가 y만 남기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내 목적이 그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y만 남기는 거니까 y가 있는 항은 여기다 적고 y가 없는 항들은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곱하면 y가 있으니까 아직 이제 y가 있죠. 그럼 이제 axy 그 다음에 여기 넘기면 마이너스 cy, 그 다음에 여기는 bx는 없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이제 y로 묶어주면 ax 마이너스 c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d니까 y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봤더니 이제 이거 결과 만들게. 이유는 말했으니까. 그렇게 봤더니 저 앞에 적은 게 뭐냐면 ax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cx 플러스 d. 죄송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역함수를 구했더니 죄송해요. 널 많이 놀랬어요? 예전에 저 3층에서 여기 3층이구나. 자, 봐봐.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은데 얘 부호가 마이너스 어떡하냐? 다 적었지 않나? 얘랑 위치만 바뀌고 마이너스를 씌우면 역함수가 된대. 그럼 너네 맨날 이거 할 거야? 이거 맨날 할래? 아니면은 저걸 외울래? 저걸 외워야지. 지금부터 나오면 이제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 x와 y를 바꾸는 행동을 하지 않는 거야. 맞지 않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지금 이거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 너네가 이제 이거 문제 풀 때 맨날 이거를 x와 y랑 바꾼 다음에 다 계산해가지고 역함수 구할 거야. 그때 그냥 그냥 외우기 편하니까 이걸 외워야지. 이게 이유는 알았으니까. 그럼 이것도 물어볼게. 자, 내가 예시를 들고 이것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빈이한테 물어볼게. 자, 예를 들어볼게요. y는 x-2분의 3x 플러스 1의 역함수일 거예요. 얘 역함수일 거예요. 그러면은 y 인버스는 얘랑 위치 바꾸고 부호 바꿔야 돼. 그러니까 여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 이게 끝이야. 어때? 당연히 외워야지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기말고사 볼 때 반드시 이거 알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수경부터 갈게요. 이제 그 여러분 제가 적으면 이제 말하면 됩니다. 괜찮죠? 레디큐. x 마이너스 1분의 3x 플러스 2. 역함수 불러보세요. 수경. 네. 어허. 그렇죠. 아주 잘했어요. 문서 어디요? 자,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2분의 4x 플러스 와, 잘했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지금 잘했는데? 세연아, 갈게요. 네. x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1. 그렇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딱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때까지 배웠던 것들에서 무관하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엄청나게 빨리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보고 아 이게 힘들구나라는 걸 안 다음에 제가 가르쳐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부터 이거를 바로 흉 하고 가르쳐줘서 유감이에요. 사실 좀 고생을 시킨 다음에 그걸 해야 되는데 자 여기 가운데 거 지울게요. 가운데 거 지울게. 가운데 거 지우고 여기다가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3학년 때까지 유리함수가 나오면은 어떻게 빨리 그리는지 친구들보다 그거 이제 알려줄게요. 여기서의 핵심은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힘든 이유는 그 가분수꼴이 나왔을 때 점근선의 교점은 안다 하더라도 그게 이 방향인지 그게 이 방향인지 모르는 거지. 이해돼? 내가 무슨 말인지? 아니 y는 2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 이렇게 됐으면 오케이 점근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그려놓고 정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그릴지 이렇게 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하는 행동이 다 얘를 반드시 다 대분수꼴로 좀 바꾼다. 대분수꼴로 바꾸는 과정을 다 한다. 친구들이 이제 보면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옆에서 보면 다 이제 그래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런 게 불필요하다는 거죠. 왜 불필요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잘 들어. 절편을 활용하면 그런 과정이 없어도 돼. 내가 다시 한번 말할게. 우리 이제 이걸 원래 제대로 하려면 2x 플러스 1분의 여기 보면 2분의 3으로 묶어주면 오케이? 맞죠? 그래서 여기 2x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2분의 3이니까 가려면 2분의 7이 되잖아. 2분의 5가 되잖아. 그럼 이거는 2x 플러스 1분의 2분의 5 플러스 2분의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에다 그어놓고 얘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양수니까 1사분면 3사분면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맨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래서 이제 하는 이제 스킬 중에 스킬이 뭐냐면 절편을 활용한다. 그럼 절편 활용하는 게 뭐냐면 지우고 점근선의 교점 금방 파악하니까 여기다 0을 집어넣어. x 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4가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3이니까 4는 여기잖아. 그럼 여기를 지나려면 이렇게 그리고서는 여기를 지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절편을 활용하면 바로 방향성이 1사분면 3사분면인지 2사분면 4사분면인지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릴 때는 이 행동은 저랑 문제를 풀 때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유리함수 문제를 풀 때도 점근선의 교점뿐만 아니라 그래프의 모양도 바로바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이런 연산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유를 말하는 지금 개념 설명 때만 쓰였지 앞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우고 다시 얘의 그래프를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그어주고 2분의 3에 그어준다. 그 다음에 x에 0을 대입했더니 y절편이 4가 나온다. 그러면 2분의 3이니까 여기를 지나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그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절편상 마이너스 되겠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봐봐. 이렇게 된 다음에 얘는 우리 오늘 수업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의 대칭이면서 점대칭. 왜 점대칭이야? 얘는 평행이동이니까 y는 x분의 k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의 대칭이면서 점대칭.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러면 y는 x 플러스 2의 대칭, 선대칭.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선대칭이다 라고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런 형태야. 얘가 y는 x 플러스 a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b의 대칭일 때 그 두 직선과 y축이 이루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이제 1이니까 2와 1의 차이는 1이니까 이 밑변의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이니까 여기 높이가 2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 넓이는 4분의 1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빠짐없이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고 오늘 이제 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게요. 이걸 말 안 했네. 오늘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기말고사 범위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이 여름방학 때부터 얼마 안 걸렸기 때문에 기억에 또 남아있는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유리함수 딱 떠올리면 배우긴 배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여기 이런 거라고. 그래서 기말고사 부분을 선행할 때 진짜 잘해야 되거든. 그래 안 돼? 너네 도영의 방정식 그 기말고사 들어갈 때 공포감이 있었잖아. 겨울방학 때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공부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다고. 그래서 여기 부분 공부할 때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더 이해를 했어야 돼. 이제 볼게요. 자, 오늘 이제 선생님이 유리식과 유리함수에 대해 설명했는데 유리식은 세 가지를 알면 돼요. 첫 번째는 이 유리식에서 가비의 리라고 예전에 가르치던 건데 이제 그거는 교육과정에 삭제돼서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발문으로 나온다. 어떻게? 분수 세 개가 같다. 이 분수 세 개가 같을 때 그때의 식은 A 대 C 대 E는 B 대 D 대 F다. 분자 대 분자 대 분자는 분모 대 분모 대 분모다. 이렇게 다음식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A 대신에 B를 넣고 C 대신에 D를 넣고 E 대신에 F를 넣어서 식을 풀면 된다고.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였어. A 대신에 로그 2를 대입하고 B 대신에 로그 3을 대입하고 C 대신에 로그 K를 대입하면 너무 쉽게 문제를 푸는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기가 없으면은 이거를 막 계산하고 있다고. 소름 끼치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푼다는 거는 그냥 아무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 2학년, 3학년 때는 안 배우기 때문에 지금밖에 안 배운다고. 그래서 여러분 장기 기억으로 잘 보관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부분분수인데 이 부분분수 설명할 때는 모두 부분분수 공식은 아는데 왜 그런지는 모른다. 자, A, B분의 1은 어떻게 이제 이 공식으로 가는 거냐면 똑같이 분모 분자의 B-A로 이루어진 B-A분의 B-A를 곱한다. 그럼 B-A분의 1 앞에 생기고 AB분의 B-A에서 BB 약분된 게 A분의 1, AA 약분된 게 B분의 1이다. 그래서 분모수 공식이 돼요. 이거는 이제 분수가 곱셈으로 이루어진 식의 연산에서 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수식의 계산의 기본에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가분수 형태일 때 이걸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에 대해서 중요하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바꾸냐면 분모에 있는 식을 계속 접근시키면서 나누기 하듯이 펼쳐가는 형태가 중요했고요. 유리함수는 y는 fx에서 fx가 유리식인 함수를 말한다.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게 모두
유리함수다. 1 유리수잖아요. 1 유리수 맞잖아. 맞는 거 물어본 거야. 1 유리수 맞잖아. 다항식 자체가 유리함수다. 봐봐. 잠깐만. 이거 좀 알려줄게. 유리함수가 있으면 유리함수 안에 다항함수가 들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것들 전부 다 다항함수는 다항함수 다 유리함수야. 알았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런 함수 중에 다항함수 빼고 나머지 부분이 있는 거지.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유리함수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분수함수를 배웠는데 그럼 분수함수가 뭐냐면 분모가 미지수의 형태로 되어 있는 식을 말한다. 이거 여기 아닌데.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유리함수가 대칭성을 가진다. 설명하기 전에 y는 x분의 k에 대해 설명했어요. 여기 이제 적혀있던 게 y는 x분의 k인데 y는 x분의 k에서 k가 양수면 1, 4분면 3, 4분면 k가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인데 절대값 k 값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라고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을 가진다. 대칭성. 자 대칭성을 가진다는 설명하기 위해서 우함수, 기함수를 설명했는데 우함수는 y축 대칭, 기함수는 x 원점 대칭. 우함수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f 마이너스 x가 변하지 않아. 근데 기함수는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밖으로 나온다고. 그랬을 때 y는 x분의 k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뽕 밖으로 나오게 된다. 기함수다. 원점 대칭이다. 그래서 y는 x분의 k는 원점 대칭이다. 그 다음에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도 대칭인 걸 알아보기 위해서 x와 y를 바꿨고 x 대신 마이너스 y, y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어봐도 식이 똑같다. 그래서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다. 근데 원점은 여기서 이제 원점은 점근선의 교점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는 그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것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던 거다. 그래서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치마 문제가 나오겠죠. 자,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고 점근선의 교점이 전대칭이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가분수 형태일 때 점근선의 교점을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럼 뭐냐면 이런 식의 연산을 통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의 전대칭이다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역함수를 빨리 구하는 방법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에서 역함수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 아 선생님이 그때 말한 게 이런 거였구나라는 게 이제 술술 익힐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 책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잘 안 익히고 중간중간 멈추는데 그렇게 되니까 제가 추천하는 거는 반드시 한번 다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한번 다 읽고 그 다음에 대신에 유리식 부분에서 좀 과도해요. 유리식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 책이 몰두한 감도 있어서 좀 과도하게 많이 적혀 있으니까 이 세 가지만 아는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유리함수 부분에서 이 책이 간단하게 적혀 있는 대신에 예제 부분에서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예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읽을 때 그 점에 유의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좋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끝난 줄 알았지? 제가 어려운 그래프 하나만 그리고 여러분 물러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될까요? 어려운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자, 여러분한테 y는 이제 이렇게만 나오면은 다 맞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등급이 안 나오지. 1등급이 맞추는 문제 한번 내볼게요.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 자, 여러분 정석책에 예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 단원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딱 보자마자 이건 뭐지?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아 맞잖아. 바로 보자마자 야, 이거는 내가 못 풀 것 같은데, 내가 못 그릴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 가볼게. 근데 어렵지 않지. 자신감을 가진다면. 자 보신다면 절대값 x 플러스 1 절대값 x. 우린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단 말이지. 자신감이 있어. 범위를 3개로 나누면 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두
번째 x가 등호는 선생님이 보통 이렇게 아마 항상 생략해. 등호는 생략하니까 그거 이해해줘. 알지? 자, 그럼 세 번째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x도 음수고 x 플러스 1도 음수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와야 되고 절대값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x는 여전히 음수인데 x 플러스 1은 양수가 돼. 그래서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와있고 절대값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로 나올 수 있어. 너무 간단해. 만약에 이런 문제 만났을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면 x도 0보다 크고 x 플러스 1도 0보다 크지. 그래서 절대값 x는 그냥 x로 나오고 절대값 x 플러스 1도 그냥 x 플러스 1로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럼 이 주어진 함수는 그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신에 얘 대신에 얘 쓰면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때는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는 y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 개의 함수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또 논리키기 싫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주면 이번엔 1이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y는 1, y는 마이너스 1, y는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근데 이거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1분 나왔어? 자, 오늘 수업의 성과를 한번 보자. 정근선의 교점 바로 말해줘야 돼. 자신감이 제일 없는 눈빛을 보내는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자, 이거 정근선의 교점 몇 콤마 몇이죠? 오, 좋아요. 마이너스 1,1. 그쵸? 네, 잘했어. 너무 빨리 말했어. 좀 고민 좀 해보지. 자신감이 그렇게 넘쳐? 야, 마이너스 1,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 정근선이야. 그치? 그 다음에 내가 뭐 넣었어? x에 0 넣어보고 그랬잖아. x에 0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여기 이 점을 지나야 돼. 잘 봐야 돼. x에 0 넣으면 여기를 지나야 돼. 0,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에 점 찍고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지. 이런 함수가 선생님 여기는 점이 찍히는 게 없나요? 없죠. 왜냐면 분모가 0이 돼서는 정의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될 거지. 그 여러분 예제에 아마 뒤에 나와 있을 거야.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 문제가 여러분이 아마 27-11번 27-11번에 밑에 있는 그러니까 예제 중에 가장 뒤에 있는 문제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그려준 이유가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약간 꼼꼼하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문제는 다 풀더라도 아마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간 유리함수의 그래프 문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이 그래프 그리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문제들은 충분히 밑에 해설지를 보면 아마 이해가 되는 문제들일 거다.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연습 문제를 보면 연습 문제에 이제 도전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풀 때도 이제 나 배웠어 해가지고 이제 적용하면서 풀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수업으로 이어질게요. 고생했습니다. 정리를 잘해보세요.